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러닝맨.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대위 상황실 부실장, 개혁신당 김용남 정치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두 당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예. 지금 판세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다 알고 계시면서 뭐.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두 당 얘기 묻기 전에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하나 보죠. 조수진 변호사 서울 강북을 후보 사퇴했습니다. 새벽에. 네. 어쨌든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북이 또 비었거든요. 이거 선거 막판에 이렇게 거듭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거의 없죠. 사퇴는 가끔 있었습니다만 예. 여기는 두 번째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번 사퇴하고 다시 경선을 벌여서 승리한 조수진 한때 후보가 한대 후보. 예. 3일 만에 또 사퇴하고 이게 강북을이 왜 이러나요? 드문이죠. 그리고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한 선거에서 경선 두 번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두 번 졌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북을 비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경선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아니 오늘 그 안규백 그 네. 민주당 전략 그 경선위원장이 박용진 의원한테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박용진 의원은 뭐 배제를 작정을 하고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이제 사퇴하는 걸 특징을 보면 항상 새벽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언론에 어떤 관심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아동 이런 어떤 그 성폭행이라든지 또 보이스피싱 어떤 변호 관련해서 이제 도저히 민주당에서 그 부담을 뭐 이겨내지 못하니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건 이번 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봐서 뭐 책임감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앞서 홍석준 의원이 얘기했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얘기는 오늘이 등록 마감일이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경선은 불가하고 전략공천만 가능한데 현역 하위 10% 평가받은 사람은 전략공천 못한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3의문이 내려오는 거겠네요. 전략공천으로. 아니 사람이야 많죠.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이야 주변에 공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네.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전략 공천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선관위 등록이 마감이 6시까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류 준비할 시간도 만만치 그래요? 않아요. 이게 그렇겠다. 왜냐면 오늘 아하. 이게 제대로 준비해 갖고 접수가 안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무공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말 예. 제가 선거판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강북을 결국 누구를 후보로 낼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 양당 얘기 좀 해보죠. 판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판세 분석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도당이라든지 또 언론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 자체 분석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언젠가는 뭐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썩 좋지 않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뭐 서울, 경기, 인천의 분위기는 뭐 썩 좋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뭐요? 여의도 연구원이 국민의힘 전체 1년에 쓸 수 있는 돈 중에 30%를 씁니다.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연구기관에. 그 예산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은 뭐 평소에 정책 개발도 약간 합니다만 선거를 위한 조직인데 아직 여의도 연구원에서 본격적인 선거 판세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예요. 그럼 여의도 연구원을 왜 둬요? 참
이상한데요.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예. 여론조사 안 돌린다는 게 아니라 판세 분석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판세 분석을 네. 시기를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가. 자, 의장님, 남의 당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개혁신당 어떻습니까 지금? 국힘 얘기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럼 판세부터 이제 구 국힘 국민의힘 소속 친정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럼 아니, 이번 의장은 선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워낙 높기 때문이고 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물가.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이게 보면 뭐 다들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저녁에 식당을 가봐도 술집을 가봐도 그렇고 그리고 물가가 뭐 많이 뛴 거는 다들 느끼실 테니까. 근데 서민 경기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요. 집권 여당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여러 가지 실정이 거듭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디까지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예. 그게 130석이냐 뭐 110석이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 선거이고 야당인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높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아직 수치상 확인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 본인도 수치상 확인이 안 된다면서 저희 당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요. 예, 기본적으로 경제와 집권 여당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 총선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있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국면이고 특히 지금 고금리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지금 이런 자원의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대외 그 경제 여건도 좀 안 좋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이번 총선에 가장 저희들도 어려운 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나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홍보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앞으로 4.10 총선에서도 저희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물가 높고 그래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거다. 사실 물가를 무슨 총선 때까지 20일만에 확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물가 왜 이렇게 높아요?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뭔가 그래도 좀 해결책을 그나마 뭘 하나 줘야 유권자들이 좀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준비할 거는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공약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덜 홍보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덜 알려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홍보 그리고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희들이 좀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도돼 보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서울 수도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 원인들 중에 하나로 저 황상무 전 수석이죠 이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문제를 언론들이 지적을 하는데 황상무 전 수석이야 이제 뭐 사퇴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자진 귀국했어요. 자 공수처 빨리 나를 수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게 마무리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 더 나가야 된다. 안 돼요. 예. 될 수가 없어. 해결 안 돼요. 저거는. 귀국해도? 왜냐하면 왜요? 이번에 갑자기 급조한 재외 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귀국을 했어요. 예. 열 하루 만에. 근데 25일 날 그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회의하고 그 이후에 언젠가 공수처 출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출석하고 나서 네. 그 호주로 가요? 제가 보기엔 총선 전에 호주로 못 가요. 일단은 그거는 총선 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거라고 이제 보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호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호주 대사는 그렇게 20일 넘게 자리 비워도 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면은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요? 열흘 전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뭐 거기서 구속영장을 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론을 총선 전에 못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어정쩡하게 호주 대사는 그냥 열하루 만에 귀국을 해갖고 그냥 마냥 있는 상태. 예. 빨리 호주로 복귀도 못한 상태.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저는 예. 이 이슈는 사실은 이제 총선 이슈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이슈가 굉장히 이제 그 부각이 된 것은 뭐 그 출금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도피했다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이제 했는데 지금 일단 그 이종섭 대사가 일단 돌아오면서 예. 이제 저희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실체가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지난 9월달에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이제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1월달에 해서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다가 3월 7일날 그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기 전에 수사를 한 4시간 동안 받고 그게 이제 해서 이제 출국을 다음 기일이 하면 하겠다 그래서 출국을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제는 이종섭 대사가 왔기 때문에 뭐 도피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 자체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 사라졌다 보고 이것이 총선에 미치는 이슈는 이제는 오히려 더 우리 그 당이 좀 더 이제 공세적으로 공수처라든지 인데 좀 공세적으로 입장이 저는 취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사안으로 좀 빠진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이선 사안이 그 없어졌다 해서 다시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또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 자체는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퇴할 필요는 없다? 사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럼 가정적 상황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제 국면이 끝났다는 건데 만약에 끝나지 않고 여론의 반응이 계속 좋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더 센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아니면 그래도 없답니까?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프레임 자체가 깨지고 이 실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제 사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사퇴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 봐라 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어떤 공격의 어떤 빌미를 알겠습니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다른 얘기 어제 좀, 박정훈 대령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출석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총선 전에는 호주로 못 돌아가니까 여기 한국에 남아 있는 동안에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할 건지 그것도 이슈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기 싫으시죠? 아유, 합시다. 예. 할까요? 양양자 원내대표는 나가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아니 잔류합니다. 예. 안 어제- 나갑니다. 어제 예. 기자회견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잡았다가 기자회견 취소했잖아요. 잡았을 때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탈당한다, 탈당해서 어디 간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죠? 네. 그럼 그거 다 이제 소문입니까? 그렇죠.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양양자 원내대표 원했던 거 들어준 겁니까? 비례대표 순번 조정해서 뭐 저 반도체 인재 뭐 상위 순번 주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미 그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는 끝난 이야기고 예, 어제 밤에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어요. 예. 어제 밤에 만나서 뭐 조금 있었던 오해를 풀었고 예. 개혁신당으로 끝까지 총선 치를 겁니다. 김종인 양양자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은요? 의원. 공관위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으니까 이제 가신 거죠 대구로. 그러면은 네. 선대위 출범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선대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잖아요. 선대위 지금 어떤 모 언론 단독 기사 보니까 개혁신당 선대위 출범도 삐걱 위원장 유력 김종인 안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로 가셨어요. 그래요? 예. 이제 안 하세요? 그러면? 예,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선대위원장 누가 하세요? 그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앞번호 예. 1, 2번. 천하람 예. 전 최고위원이 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댁으로 가셨다는 거죠? 대구가 아니고. 네, 댁. 이제 그만두셨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이 전 최고위원이 총괄 선대위원장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고. 국민의힘은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개혁신당 움직임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죠. 아니죠. 뭐 저희들도 뭐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 우리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록 나갔지만 저는 네. 개혁신당이 제3정당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예. 참 지금의 이 모습은 보면 참 존재감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예. 저는 먼저 첫 번째 이제 새로운 미래책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라든지 또 그 지금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중에서 뭐 또 서로 어떤 뭐 비례의 어떤 순위를 두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최근에 또 뭐 조국 신당을 어떤 출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좀 존재감이 좀 약해지는 것이 저는 조금 좀 안타깝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가 참 중요할 건데 그런데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분이 지금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이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과연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개혁신당에 여러 이제 저 야당 출신, 여당 출신 의원, 전 의원 뭐 있지만 역시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 하면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개혁신당의 간판 이준석 대표인데 지금 화성을 지역구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예. 2등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예. 그런데 홍석준 의원의 분석이 총선 이유가 문제다. 이 얘기가 하고 하셨거든요. 그거 굉장히 함의가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는 뭐 희망사항으로는 지역구에서 한 3석 정도 예.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뭐 최대한 당선자를 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20석은 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10석 정도면 뭐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녹록지 않은 사정인 거는 분명해 예.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사실은 저희가 2월 9일 날 소위 제3지대 빅텐트 선언을 했는데 통합 선언을 했는데 열 하루 만에 깨졌잖아요. 그 제3지대는 1, 2당이 워낙 기존에 갖고 있던 포션이 크기 때문에 하나로 다 뭉쳐야 지역구 돌파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뭐 지역구 선거를 많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게 깨지면서 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물론 그 통합을 주도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뭐 배제가 됐습니다만 그래요? 예. 왜 그거 쓸데없는 짓을 했냐 뭐 이래갖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예. 글쎄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죠. 자, 앞서 그 이준석 대표가 2등했다는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됐는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에서 16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거고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4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3,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 18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 20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석준 네. 의원님, 유난 갈등이란 거 2라운드였다. 뭐 얼마 전에 그 보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이게 뭐 그 유난 갈등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네. 원래 그 의원 공천이라든지 특히 이제 비례 후보 공천할 때는 좀 본인들 내지는 또 그 이때까지 당이라든지 기존 선거에 기여했던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되는 것이 좀 상례입니다. 사실은 2020년 21대에서는 사실은 미래한국당 내에서 뭐 이렇게 한성교 당시 대표하다가 또 바뀌고 지금 뭐 민주당은 사실은 더 하죠. 네. 뭐 최근에 또 뭐 임태훈 뭐 네. 추천 뭐 등등등 더 한데 마지막에 뭐 일부 조금 뭐 조정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난 갈등이라는 거 실체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없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완전히 봉합이 된 거라고 보세요? 여진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김영남 의장. 수면 위로 아직 부상을 안 했죠. 4월 10일 총선만 끝나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진짜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예.
본격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이거는 잠재해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총선 이후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이고 과간일거려 보나 마나. 그래요? 예, 지금은 선거가 이제 20일도 안 남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참고 있는 상황인데 벼르고 계시겠죠. 지금 선거만 끝나봐라 그리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뭐 선거 결과가 뭐 하루 정도 일면을 차지하겠습니다만 바로 네. 그 다음 날부터 일면 차지는 충돌 양상이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아마 일방적일 거려 게임이. 누가 일방적으로 위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연히 세죠.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그 한동훈 그 선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뭐 당 대표라든지 또 지금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예.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방금 그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게 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당정 갈등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아무런 어떤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고 예. 또 4.10 총선 이후에 이제 어떤 역할이 사실상 이제 끝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는 어떤 갈등 내지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지 자체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예. 일단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예. 적어도 그 준비하는 기간 2달여 동안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원래는 지키는 게 맞죠. 예.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최될 총선 이후에 열릴 전당대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를 할 것이냐. 예.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충돌이 본격화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자리 보존 어려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상정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 비대위원장으로도 있어도 그건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네. 좀 드리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를 갔는데 네. 총선까지 딱 20일 남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출발은 바로 여기 대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를 찾은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일단 대구는 속된 말로 국민의힘에게는 많이 찾지 않아도 좀 유리한 적이니까 더 격전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아니죠. 그 네. 사실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당의 그 당세가 강한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이번 이제 공천의 막판에 뭐 취소라든지 이런 걸 두고 사실은 무소속이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지역도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가장 강한 지역부터 이제 달래면서 이것을 더 이제 확산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인 것이죠. 본진을 먼저 다진다. 예, 정치적 러닝맨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영남 정치외교 의장,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